아직 안 풀려있지? 좀 풀어놨어. 좀 풀어도 많이. 자, 봅시다. 일단 개념을. 개념 원리가 그때 우리가 3, 4차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 들어갔었는데 158쪽부터 풀이 좀 할게요. 158, 9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여기 당연히 풀어야 되는 페이지. 거기는 원래 질문을 안 받는 페이지입니다. 8, 9 질문 괜찮았어? 괜찮고 순찬이는? 괜찮. 넘어갑시다. 160, 161. 저 필수예제 3번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가 조금 어려운 명이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해내셔야 됩니다. 하이하이. 161쪽도 질문 없어? 오케이, 넘어갑시다. 162, 3. 필수예제 5번 라인에 있는 문제들이 학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많이 높은 문제거든. 이게 여러분이 실수로 뭐 한 가지씩 이렇게 빼먹을 수도 있는 문제라서 직접 풀어보지 않으면 문제에 대한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필수예제 5번 라인은. 62쪽, 63쪽 괜찮아? 괜찮았어. 잘하네. 왜 이렇게 잘하지? 준비하네. 좋아요. 자, 그럼 165쪽으로 갑시다. 연습 문제. 165. 좋다. 나한테 질문 많은 거. 165 없으면 없어요? 344번도 다들 잘 맞췄어. 잘하네. 뭐지? 일단 오케이. 166쪽 9번 9번부터 2번까지 53번도? 자, 49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러한 어떤 3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때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겠다. 저런 거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읽을 거예요. 감마, R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알파, 베타 중에서 실수는 하나뿐이고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 베타랑 같다 라고 돼 있네요. 근데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실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뒤에 있는 걸로 사실은 누가 실수고 누가 허수인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알 수 있어. 일단 너희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근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 하려고 애써야 되거든. 그럼 뭐라도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하나는 찾아내야 되죠. 자, x에다 뭐 집어넣으면 혹시 저 식이 0 됩니까? 뭐 집어넣으면? x에다 뭐 넣으면 저 식이 0 되죠? 1 넣으면 0 되죠. 그럼 일단 우리는 x-1이라는 인수가 있을 것이고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뭐 조립주법을 쓰시든 아니면 대수비교법을 쓰시든 본인 편한 걸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떤 식이 생기냐면 x제곱 마이너스 k는 0 이런 식이 생깁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서는 일단 x가 뭐라는 근이 나왔어요? 1이라는 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x제곱이 k니까 그 x값은 어떤 게 나오는 거지? 얼마? 루트 k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루트 k가 실수면 마이너스 루트 k도 실수겠죠. 당연히 없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말했죠? 아, 응. 카드 예쁘다. 야, 내가 설마 1초 전에 말한 걸 기억 못할까봐. 루트 k가 실수면 마이너스 루트 k도 실수입니다. 근데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알파, 베타 중에서 반드시 실수는 하나만 돼야 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실수고 하나는 무슨 수라는 힌트를 준 거야? 허수라는 힌트를 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실수는 여기서 나와 버렸죠. 그 말 뜻은 얘는 무슨 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허수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얘가 우리가 뭐라는 힌트를 준 거다? 허수라는 힌트를 준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럼 이제 두 번째 식을 볼게요. 우리가 알파를 제곱했더니 그게 마이너스 2 베타랑 같아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알파를 실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실수의 제곱도 뭐죠? 실수죠. 그럼 얘가 실수면 베타도 뭐가 돼버려? 실수가 돼버려요. 그럼 우리는 알파는 베타일, 그 알파는 실수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알파가 무슨 수가 돼야 된다? 허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우리는 뭐 플러스 루트 k를 가져오든 마이너스 루트 k를 가져오든 그거를 뭐 하라는 뜻이야? 얘를 뭐 해주라는 뜻이지? 제곱해주라는 거죠. 그럼 루트 k를 제곱하면 뭐가 생겨요? k가 생길 거잖아. 그리고 우리는 얘는 지금 실수여야 되니까 그 실수 값은 얼마라는 거 알고 있어? 1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우리는 k가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힌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는 게 뭔데요?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이죠.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찾았던 힌트를 다시 써보자. 알파가 무슨 수가 되어야 된다는 걸 너희가 찾았어 방금? 이게 허수가 되어야 된댔어요. 그럼 얘는 무슨 수인 거야? 실수인 거죠. 맞니?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알파라는 게 만약에 루트 k야, 만약에 얘가 루트 k야, 그러면 베타는 우리는 확정적으로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실수니까 1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감마라는 값은 얘가 루트 k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k가 돼야 되는 거겠지. 또는 얘가 마이너스 루트 k면 얘가 루트 k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얘하고 얘하고 뭐 하는 거야? 얘들을 각각 뭐 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더한 값이 궁금하잖아요. 얘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1이고 얘 제곱하면 뭔데? k잖아. 근데 우리 k가 방금 얼마라는 거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했으니까 그래서 합쳐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은 문제야. 어려운 문제거든. 본인이 만약에 맞췄더라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맞춘 게 아니면 좀 적어놔. 오늘 우리 저번 시간에 클리닉 했나 너? 안 했지? 오늘 클리닉 있습니다. 파이팅. 서술형 빽빽이. 어제 다른 반도 다 했어요. 금요일은 어때요? 클리닉이? 우리 반에는 혹시 본인이 그 고등학교 가야 되는 성적이 지금 조금 간당간당한 친구 있나? 고등학교 갈 때 퍼센테이지가 좀 위험하거나 이번 시험을 잘 쳐야 되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괜찮아? 다 안정권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맡고 있는 다른 3학년 반은 조금 이번 시험을 잘 쳐야, 기적적으로 잘 쳐야 지금 인문계가 되는 친구들이라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를 들어갑니다. 그 친구들은 중등 시험 대비를 다음 주부터 할 거라서 본인이 만약에 그런 포지션이면 반을 조금 옮겨서 시험 대비를 빨리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말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좋아요. 아니 이번에 시험 대비할 때 숙제 잘 해올 거야? 고등은 선행이니까 괜찮은데 시험 대비는 해야 돼. 열심히 해와야 돼. 열심히. 그래야 성적을 만들 수 있어. 성차도 안 적어야 이제. 도현이는 그 학교 충분하고 성적. 자, 그 다음에 350번 보겠습니다. 자, 얘도 3차 방정식이고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실근입니다. 근데 3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일단 우리는 뭐라도 집어넣어서 이 식이 뭐 되는 거부터 찾아야 될까? 0되는 무언가부터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는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뭐라도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하나 빨리 찾아볼래? 뭐 집어넣으면 0 될까? 꼭 숫자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 누구야? A 이거 하는 거야? A를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A를 집어넣어서 0이 되니까 X-A를 인수로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내야 되니까 조립제법을 쓰시든 개수비교법을 쓰시든 그 다음 식을 한번 찾아내봐. 요거 묶어내는 거 해서 불러보세요. 다른 친구들 하게 좀만 기다려주죠. 안 해본 사람들 빨리 조립제법을 쓰든 개수비교법 하든 묶어내세요. 자, 식이 이렇게 좀 됩니까?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여기선 이미 x가 뭐라는 근이 하나가 나왔지? 앞에서는 a라는 근이 나왔어요. 근데 이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는 얘랑 어떤 근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와야 됩니다. 그 말 뜻은 요 x에다 a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럼 일단 요 x에다 a를 집어넣게 되면 a제곱 플러스 3a라는 식이 나오는데 얘가 지금 성립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말 뜻은 일단 a는 0이 되면 안 되고 a가 마이너스 3도 지금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잘 읽으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어떤 근이 나와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말 뜻은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서다실 판별식이 0보다 어떤 거였지? 큰 거였죠. 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판별식 불러봐. 4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정리하면 a는 뭐보다 어때야 된다는 게 나와? 마 4보다 커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3과 0은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뭐의 개수야? 음의 정수의 개수입니다. 그럼 일단 마이너스 4는 안 되고요. 마이너스 3도 안 됩니다. 그럼 최초로 되는 음의 정수 누구?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는 거겠지. 네, 커피를 어디다 두었지? 커피를 들고 너 커피 어디다 놓은 거지? 공주에서 보면 털고 나왔는데. 너 혹시 아까 들어올 때 커피 들고 왔나? 안 들고 왔지. 정신줄 나왔어. 정리하셨습니까? 정리 필요한 것만 좀 해두시고 351번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자 351번 읽어봅시다. 시간 잠시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근데 딱 읽어보는 순간 여러분이 또 3차 방정식이네? 그 말 뜻은 너희는 일단 뭐라도 집어넣어서 이 식이 0 되는 x는 너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빨리 뭐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찾아보세요. 그리고 찾아졌다면 조립제법을 써서 식을 인수분해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너희가 해내야 되는 거라서 해봐봐. 뭐라도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찾고 인수분해까지 완료해봐요.
듣고 나면 되게 생각보다 심플해서 허무할 수도 있는데 얘가 혹시 뭐 집어넣으면 0 되니? 1 집어넣으면 0 되죠. 그럼 10을 분리시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럼 이미 우린 여기에서 실근이 누구라는 게 나와버렸어? 1이라는 게 나와버렸죠. 그럼 뒤에서도 만약에 실근이 나온다면은 반드시 무슨 근만 나와야 되는 거야? 1이라는 중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다른 한 개의 실근이 생기는 거죠. 또는 머리 들어 여기에서 1이라는 실근이 나왔고 여기에서 허근이 발생된다면 서로 다른 실근은 몇 개만 되는 거야? 한 개만 될 수 있는 거죠. 즉 우리는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거나 허근을 가지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중근이거나 허근이니까 중근일 때 판별식이 뭐 돼야 돼? 0 돼야 되죠. 허근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럼 우리는 둘 다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쓰겠다라는 거죠. 이해되니? 중근일 때와 허근일 때가 모두 서다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아먹었나? 그럼 판별식 불러봅시다. 짝수공식으로 판별식 불러봐. 4 플러스 4K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하게 되면 K는 뭐보다는 어떻다?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생각보다 풀이 듣고 나면 좀 허무할 정도로 쉬운 빨리 정리하세요. 저는 그 다음에 352를 할 건데 이때까지 우리가 쭉 3차 방정식들을 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4차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 모르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고 그럼 우리는 4차짜리를 좀 차수를 떨고서 판단하고 싶으니까 뭐라도 집어넣어서 0 되는 x값을 또 찾아내셔야 됩니다. 너희가 그걸 찾아낸 다음에 조립제법까지 해서 인수분해를 빨리 써보세요. 요거는 이제 너희가 연습 좀 해야 돼. 빨리 뭐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보세요. 팁을 먼저 드리면 모든 항이 x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x를 묶어내는 것 정도는 해도 되는 거겠죠? 묶어낸 다음에 남아있는 식에 뭐라도 집어넣어서 0 되는 x를 찾아서 또 조립제법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쓴 다음에 풀이를 계속 해줍시다. 왜 뺏겨? 해봐야지. 해봐야지. 해봐야.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다 한 다음에 칠판에 적혀 있는 거랑 비교를 해서 맞게 됐으면 그 다음 풀이로 넘어갈 겁니다. 찾아줬니? 자, 잘 안되는 사람은 자 칠판에 써놓은 거 보시고 책에다 얼른 써두세요. 그 다음에 풀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일단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는데 문제를 잘 보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된답니다. 머리 이제 들어봐. 우리가 지금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되는데 이미 0이라는 놈, 마이너스 1이라는 놈 몇 개가 나왔어? 2개만 나왔습니다. 우린 지금 몇 개만 추가돼야 되는 거야? 하나만 추가가 돼야 되는 상태예요. 그럼 이미 0이라는 근이 나왔지만 여기에 0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이 되고 다른 근 하나가 더 나온다면 몇 개가 될 수 있지? 3개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마이너스 1이미 여기서 나왔지만 얘도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지고 다른 거 하나가 더 나온다면 걔도 또 근이 몇 개가 될 수 있는 거야? 3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0하고 마이너스 1은 이미 나왔고 얘가 0하고 마이너스 1이 아닌 어떤 중근을 가진다면 또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될 수 있는 거야? 3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0을 가질 때부터 생각을 해볼 거야. 0이랑 겹치는 게 여기 한 번 더 나온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다 0 넣은 거 한번 불러봐. 0 넣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a 플러스 2가 뭐 돼야 된다는 뜻이야? 0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려면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 돼야 되거든. 근데 확인 과정을 꼭 거치세요. 이건 좀 추천드립니다. 마이너스 2를 여기에다 다시 한번 넣어볼게. 10 불러봐봐.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그는 뭐 또는 뭐가 나오는 거야? 0 또는 4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0이라는 근, 마이너스 1이라는 근, 4라는 근까지 나온 거니까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가 된다는 게 확인돼? 3개인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a가 마이너스 2는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나왔지만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성립이 될 수도 있겠죠. x에 마이너스 1 넣어서 불러봐.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a 값은 얼마? 3이 나오나요? a가 3이 나오지?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에 3을 넣어볼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는 0이니까 이때 그는 뭐 또는 뭐가 나와요? 마 1 또는 마 5니까 0이라는 근, 마이너스 1이라는 근, 마이너스 5라는 근 서다실 3개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우리는 지금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은 여기에서 0하고 마이너스 1이 아닌 무슨 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우린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는 거죠. 판별식 불러봐.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얘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때 a 값은 뭐 또는 뭐가 나온다?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죠. 이때도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깔끔하게 풀려면.
자, A에다가 2 넣어서 불러보세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라는 중건이 나오죠. 얘들이랑 안 겹치네. 서다실 3개 맞습니다. 자, 이번엔 A에다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무슨 중근이 생겨? 1이라는 중근이 생기는 거지. 안 겹치잖아. 그러니까 서다실 3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A 값들은 이렇게 총 4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얘는 어렵습니다.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게 맞습니다. 귀찮더라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아서. 요즘 이게 대세입니까? 요즘 MZ들은 다 입었어요. 너희가 MZ죠? 너희도 막 챌린지는 거지. 찍나 본데. 안 찍어? 너희들 다 많이 찍던데. 인플루언서 그런 거 꾸미는 거지. 무슨 인플루언서 가져와서 맛집만 다니면서 돈 버는 직업을 가지고 그런 애들. 자면 안 돼요. 필기 예쁘게 하고 이쁘게 필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4만큼 정도는 적어주시면 너도 인스타나? 그래, 내 저번에 너가 전중하면 내 인스타에 떴다니까. 미교였나? 오늘 이렇게 쭉 이렇게 내리는데 거의 전미 눌러볼까 하다가 그치 비공개 계정에 다 있겠죠. 보통 애들 계정 여러 개 쓰거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353번입니다. 쟤는 일단 오각기둥의 정계도랍니다. 오각기둥의 정계도래요. 그 다음에 걔의 부피 값을 줬거든. 그럼 너희 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합니까? 기둥의 부피는 보통 높이부터 말하진 않잖아.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그게 기둥의 부피가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이 부피식을 만들어서 어떤 값으로 대입을 해주려면 일단 밑면의 넓이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 누구 곱해주자? 높이를 곱해주자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겠지. 그럼 너희가 봐봐. 누가 밑면이겠어? 누가 밑면이니? 오각형이 밑면이겠죠. 왜냐면 오각기둥이라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너희가 다시 판단해봐. 높이는 누굽니까? 그렇지. 높이는 x 플러스 3이다. 요거를 눈치챌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너희가 나는 굳이 필요 없는 그림을 다 그리고 싶지는 않거든. 높이는 x 플러스 3인 걸 너희도 빨리 눈치채시고요. 우린 밑면의 넓이만 가져와서 걔 넓이 구해서 거기다 얘 곱해줄 겁니다. 자, 밑면이 오각형인데 요건가? 그림은 대충 너희 그림을 알아서 보세요. 자, 길이들을 좀 표시할 건데 여기 길이는 얼마라고 돼 있어? 여기 x 플러스 5죠. 그럼 너희는 여기 길이 찾아서 불러줄래? 전화하는데 다현아 여기 길이 찾아줄래?
좋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찾을 수 있는 길이가 뭐가 있죠? 여기 길이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지? x 플러스 1이라는 것까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걸만 잘라가지고 사다리꼴과 직사각형의 넓이 합으로 구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없던 그림을 하나 좀 추가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사각형에다가 이 삼각형을 뭐 했다라고 해도 되는 거야? 뺐다라고 해도 되겠죠. 맞죠? 나는 후자로 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갈 거예요. 자, 이 길이 전체가 x 플러스 5인데 요만큼이 x 플러스 1이래. 요만큼은 얼마? 4가 돼야겠죠? 여기가 x 플러스 2였는데 요만큼이 x래. 요만큼 길이는 얼마? 2가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이 전체 사각형 넓이에다 이 넓이를 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가로고 요게 세로니까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5가 사각형 넓이였겠죠? 거기에다가 삼각형 넓이를 뭐 할 거야? 빼야 되죠. 얼마가 빠지는 거? 4가 빠지는 거지. 이거 정리하면 이게 무슨 넓이죠? 밑면의 넓이입니다. 식을 전개를 조금 하자. x제곱 플러스 7x에 10에다가 4 빠지니까 얼마? 6이죠. 근데 여기에다 우리가 누구를 곱하면 x 플러스 3을 곱했을 때 그게 얼마라고 돼 있는 거야? 216이라고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식을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십니까? 할 수 있지? 인수분해해서 써보면 x 플러스 1, 그 다음 얘 먼저 써서 x 플러스 3, 그 다음 마지막에 x 플러스 6을 가져왔더니 216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x를 찾는 3차 방정식이거든요. 집 가서 풀어보세요. 근데 나는 어떻게 접근하고 싶냐면 결국에는 요런 거 3개를 곱해서 216인데 그 숫자들의 차이가 얼만큼씩 나고 있어요. 여기는 얼만큼 차이 나고 2 차이 나고 여기서는 얼마 차이 납니까? 3 차이 나는 거. 그런 거 3개를 곱해서 216이래. 그러니까 적절히 자연수를 잘 조합하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조합을 해봅시다. 그 말 뜻은 216을 소인수분해를 조금 해놓으면 좋아요. 어떻게 소인수분해 해볼까? 36 곱하기 6 정도로 갈아볼까요? 그럼 이 36을 또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 4 곱하기 9로 쪼갤 수 있을까?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작은 4를 얘한테 줘보는 거야. 그럼 이게 2 큰 거니까 여기 6이 오겠죠. 그럼 얘는 3 큰 거니까 여기에 9가 오는 거겠죠. 이렇게가 되는 거겠지. 그 말 뜻은 우리는 x 플러스 1이 4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x 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걸 다 전개해서 다시 넘겨서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하고 x값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결국엔 숫자 노름이니까 이런 것도 머릿속에 좀 넣어놔라. 연습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숫자는 많이 가지고 놀수록 실력이 들어. 커피가 없어졌어. 진도 좀 나갈게요. 오늘 좀 어려운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외워야 할 게 한 파트, 외움과 이해가 좀 공존하는 한 파트. 그래서 우리가 뒤에 부분이 조금 어려운 걸 배울 거고 앞에 부분은 뭔가를 외우기만 하면은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다시 또 연립방정식을 배우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수준의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조금 더 어려운 연립방정식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167쪽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너희가 몇 차 방정식이 근과 계수의 관계는 알아? 2차는 외우고 있지? 승찬이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봤어? 두 분의 합은 어떻게 구해? A 마이너스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곱은요? A C. 그렇지. 그거를 잘 활용하잖아요. 그럼 너희는 좀 오버를 하면 100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너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걸 잘 이해를 해보세요. 그럼 너희는 상황에 따라서 4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 5차, 6차 이런 거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2차부터 다시 써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데 이때 두 분을 제가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뭐 알면 대답을 좀 해보자. 자, 두 분의 곱은 어떻게 구한댔지? a분의 c입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하고 눈치를 채봐. 그럼 이번에는 3차 방정식으로 갈 거예요. 그때 세건을 우리는 보통 알파, 베타, 감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건 어떻게 읽어주면 된다? 감마라고 읽어주면 돼. 그랬을 때 우리가 처음에 뭐가 왔냐면 하나씩 뭐 한 게 왔어요? 더한 게 왔었죠. 그럼 처음에는 하나씩 그냥 더한 게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둘을 곱한 게 왔죠. 그럼 이번에도 둘씩 곱한 다음에 더한 게 옵니다. 마지막은 세 개를 전부 다 곱한 게 옵니다. 요거 세 가지가 이렇게 항상 순서대로 와요. 그럼 봐봐, 여기도 둘 다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둘 다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A가 들어갔어요. 여기도 전부 분모에는 뭐가 들어간다? A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문자 순서 봐. 문자가 어떻게 깔려있죠? B, C 이렇게 깔리고 있죠? 그럼 여기도 문자는 어떻게 들어올까? B, C, D까지 들어오면 되는 거겠지? 요거를 잘 이해하면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식을. 여기에 B, C, D가 옵니다. 부호의 순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플, 마플 이 순서로 갈 겁니다. 그럼 여기 또 부호가 어떻게 된다? 마플, 마. 근데 우리는 굳이 플러스는 쓰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너희가 기억하고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5차, 6차 다 만들 수 있는데 일단 외워야 돼. 방법은 없습니다. 이해는 됐어? 어떻게 식이 만들어진 건지는? 외우세요. 외우십시오. 외울 거면 똑바로 외워야 돼요. 빨리 외우세요. 2차까지도 같이 다시 외우시고. 요건 뒤에서 이제 문제 풀 때 너희한테 계속 물어볼 거라 외워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외웠니? 다 외워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에서도 뭐를 배웠었냐면 너희가 두 분의 합과 곱을 알면은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너희한테 그거 어떻게 외우라고 시켰었지? 그 식을 뭐로 바꿔서 외우라고 시켰었지? 그러니까 원래 뭐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돼 있는 식이 있었을 거예요, 책에.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문자보다 너희한테 x제곱 마이너스의 두 근의 합 x 더하기 두 근의 곱은 0으로 좀 외워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을 거야. 한글로 바꿔서 좀 외워달라라고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처음 보니까 이런 거 해본 적 있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3개짜리도 충분히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3개짜리를 지금 해볼 건데 x 3승으로 출발이 될 거예요. 일단 그러면 맨 처음에 부분은 뭐가 돼야 될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가 오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가 올까요? 세 근의 합 x제곱이 오는 거겠지. 그 다음에 부호가 뭐가 올까? 플러스가 오겠죠. 그런 다음에 두 개씩 뭐 한 거에 뭐가 올까요? 두 개씩 뭐 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더한 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모르겠으면 저 한글 써져 있는 거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두 근 길이의 곱의 합. 여기는 이제 x가 오는 거겠지. 그리고 여기 다시 부호는 뭐가 돼야 될까? 마이너스 오고 이제 마지막에 세근에 뭐가 오는 거예요? 세근에 곱은 0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때 최고차항 계수가 뭐인지에 따라서는 전체에다가 그 숫자를 곱하거나 나눠주거나 하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근각계수 관계가 잘 외워지면 그걸로 방정식을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외워야 된다. 알겠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파트거든. 요거까지도 머릿속에 빨리 넣읍시다. 자, 머리 넣었어. 이제 그 숫자로 실제 계산을 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 할 때도 근각계수의 관계는 내가 너희한테 계속 요청을 했어. 누구의 한 뭐야, 곱은 뭐야 이런 식으로 물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3차 방정식 근각계수도 너희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몰라서 시키는 거 아니야. 너희가 해봐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같이 대답을 좀 하면서 해보자. 자, 그 다음에 168쪽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때 우리 혈내근했던 거 있죠, 여러분. 개수가 유리수일 때 무슨 범위 내에서 혈내근을 가진다? 실수 범위 내에서 혈내근을 가진다. 개수가 실수일 때 무슨 범위 내에서? 복소수 범위 내에서 혈내근을 가진다. 이런 문장 썼던 적이 있지. 그거 똑같이 다시 나온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니? 이거는 너희가 외우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니까 까먹으면 안 돼. 한 번만 더 말해볼게요. 개수가 유리수일 때 어떤 범위 내에서 혈내근? 실수 범위 내에서 혈내근. 개수가 실수일 때는 복소수 범위 내에서 혈내근. 이렇게 외워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169쪽은 내가 뒤에 또 풀이하는 거 잘 보시고 너희가 푸세요. 넘어갈게요. 170쪽에 필수예제 7로 가겠습니다. 요거를 너희가 이해하고 풀 수 있으면 뒤에 있는, 앞에 있는 것도 당연히 너희가 할 수 있어야 돼. 자, 3차 방정식이 주어졌고요. x 3승.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근을 뭐라고 두겠다 돼 있지? 알파, 베타, 감마죠. 그럼 너희는 잘 모르더라도 이런 방정식의 세근을 요거런 거라 할 때라는 문장이 나오면 뭐부터 찾아 놓으랬지? 근과 개수의 관계부터 찾아 놓으라고 했어요. 요거를 하나 찾을 것이고 얘를 하나 찾을 것이고 세 개를 곱한 것까지 찾아볼 겁니다. 자, 세 개를 더한 거 얼마니? 얼마? 말 좀 해봐. 3이겠죠. 자, 둘씩 곱한 다음에 더한 건 1차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얼마라는 뜻일까요? 0이겠지요. 그 다음에 세 개를 곱한 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찾아놓고 들어가라고. 이게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는데 쓰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놓고 들어가시라는 거야. 근데 첫 번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요거 뭐 써야 되는 걸까 얘들아? 그렇지, 변형 공식 쓰는 거지. 다 이거 외우고 있지? 이건 이제 외워야 되는데. 거기 외우고 있나? 아니, 외우고 있지? 외우고 있다면 씹힐 것 같아서 지금 모른다고 하려는 거지. 이거는 이제 알아야 돼. 다현아, 이거는 종이 잃어버렸지 너. 그럼 왜 안 외웠어? 외우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모든 공식 다 외우고 있는 사람. 원래 외우고 있잖아. 왜 모른다고 거짓말? 아, 그 하나 정도는 뭐 오케이,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아직 아직 다 못
외웠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 지금 벌써 2교시 끝나가거든요. 벌써 2교시 끝나가는데 아직까지 이 공식을 못 외우고 있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더 미루지 말고 빨리 외웁시다. 제가 테스트 다시 칠까요 그냥? 테스트 한번 쳐야겠다. 그러니까 통과 못하면 빽빽이 개쓰고 합시다. 그럼 외워진다. 원래는 항상 그걸 매번 시킵니다. 이 교재 들어갈 때부터 보통 한 달 동안을 전 빽빽이를 시킵니다. 그럼 애들이 팔이 아파서라도 외우더라고. 다시 그거 부활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할게요. 자, 요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얘를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린 얘가 얼마라는 거 알고 있고 3 제곱하면 얼마? 9 되겠죠? 그 다음 어차피 우린 이게 얼마라는 거 알고 있어 0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럼 뺄 게 없으니까 그냥 정답은 얼마? 9 이렇게 찾아주면 돼. 얘는 쉬운 겁니다. 얘는 곱셈 공식의 변형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쉬운 문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애들이 보통 잘 못 외워. 요 정도 못 외우는 건 인정해준다고. 근데 이것까지 외울 수 있으면 우리가 보통 변형 공식 다 외우는 거거든.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 더하기 감마 3승. 혹시 이거 기억하는 사람 있나? 뭐부터 출발해야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서부터 출발이죠. 그 다음 뭐 와야 됩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에 뭐 빼줘야 돼요? 마이너스에 외롭다 풀어줘라 요렇게가 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뒤에 뭐 붙여줘야 됩니까? 끝입니까? 3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하는 것까요? 빼주는 것까요? 더해주면 되는 거겠죠. 요거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혹시 모르는 값 있냐고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요건 얼마라는 거 찾아놨었지 1번 문제에서. 얘 9인가? 얘 9라고 찾아놨고 얘는 지금 얼마라고 돼 있고 3이라 돼 있지. 그리고 얘는 얼마인데 0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가 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럼 27에다가 15 빼는 거니까 얼마? 12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요거는 좀 헷갈리는데 끝판 대장이니까 요거까지 외울 수 있다면 완벽. 그 다음에 3번은 센스가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센스가 필요하댔어요 제가. 자, 우리가 지금 얘를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얘가 있거든. 얘를 잘 활용해서 식을 변형을 해볼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뭐 집어넣을 수 있어요? 3 마이너스 감마. 이 자리에 뭐 넣었다? 3 마이너스 알파. 이 자리에 뭐 집어넣을까? 3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가면 되겠죠. 즉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3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에 이걸 풀기 위해서 얘를 전개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전개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식의 작성이라는 걸 배웠어요. 얘가 어떻게 전개된다는 걸 우리가 방금 배웠었지. 우리가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걸 알 때 3차 방정식의 작성 우리가 한번 아까 썼잖아. 뭐가 오는 거였지? x3승 마이너스에 뭐 오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이 오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에 뭐가 오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가 오고 맨 마지막에 뭐가 오는 거야?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오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저기에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거였는데 그 x 자리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간 겁니까? 뭐가 들어간 거예요? x가 들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전부 다 누가 들어와 있냐? 그럼 우린 저 x에 누구만 넣으면 된다는 거야? 3만 넣으면 된다는 거잖아. 맞아? 그럼 넣어보자. 근데 이거 시원찮네. 자, x에다가는 3을 넣어서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x에 3 넣은 거 한번 풀러봐. 27 마이너스에 뭐가 와야 돼?
알파 플러스 요거에 다시 저 x에도 3 넣게 되면 9가 와야겠지. 보이나 혹시? 볼 수는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불러 넣어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에 3 곱해진 게 오겠죠. 마지막은 뭐가 붙으면 돼? 알파 베타 감마가 빠지는 게 붙으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이것 값 알고 있고 알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대입만 해주면 답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는 요거까지도 외워주셔야 되는 거야. 3차 방정식의 작성. 요거까지 외우시고 근각계수의 관계까지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이 유형은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이때다가 요거 하나만 좀 더 쓰자. 요거만 한 번만 더 손으로 직접 써보자. 연습 삼아. 오시나 내 커피 어딨냐? 자, 하나 해볼까? 뭐가 제일 풀기 좀 어려워 보여요? 170쪽에 뭐가 좀 어려워 보이니? 58분의 1번 359번 풀어봐. 오, 승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봐요. 모르겠으면 근각계수의 관계라도 써봐. 힌트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센스가.
원심률이 되겠다. 역시 통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답은 나와. 그건 이제 원심 방법이겠지. 해도 돼. 원심 괜찮아. 이것도 계산 실수 나는 것 같아. 일단 어떻게 적겠어? 통분해서. 그게 생기는 게 아니지 않을까? 이걸 알파벳과 감마로 통분하면 얘한테 뭐 베타 감마로 해줘야 돼. 얘만 쏙 생기는 게 아닐 것 같아. 뭔가 더 생길 것 같은데. 다현아 근과계수의 관계 찾았어? 에이 그거라도 써봐.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거라도 빨리 써봐. 아이 그거 앞을 외우니까 외우고 있잖아요. 이거 3개 써봐. 오. 잘하고 있어. 에이 저기요 이것도 써서 귀찮아도 정색하지 말고 우리 정색하지 말고 귀찮아도 쓰자. 맞췄어? 그거 혹시 더 시도해볼 의도 오케이. 해볼까? 시간이 조금만 더 줄까 승찬? 왜 뭐 잘 열심히 쓰고 있구만. 아니야. 조금 더 줄 테니까 조금만 더 해봐. 나 지금 하고 일치고 있어서. 나경이가 지금 저번에 제일 잘했는데. 이상하다. 아니 잘했네. 통분이 다른데. 까기. 원심 방법 썼어요. 원심 방법 어떻게 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통분한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분리시켜서 분리시켜. 자.
그렇게 해도 답은 나와요. 만약 계산 실수를 안 한다면, 계산 실수가 없으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제일 좀 안 좋은 건 아닌데 위험한 이유가 식이 너무 더럽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이런 문제를 딱 처음 볼 때 보통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분모가 다른 것끼리 더하니까 맞죠? 통분하자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게 그게 당연한 거야. 근데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오는데 좀 위험한 이유가 식이 너무 복잡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건덕지가 좀 많아진다는 단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면 좀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너희는 습관적으로 딱 만나면 뭐부터 찾으라고?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좀 써놓습니다. 세 개를 더한 건 얼마? 1이죠. 세 개를 두 개씩 곱한 다음에 더한 거는 3이죠. 세 개를 곱한 건 얼마? 3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 그 다음에 베타분의 감마 더하기 알파, 그 다음에 감마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뭐 이런 거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힌트를 슬쩍 드린 게 센스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드렸죠. 아까도 우리가 센스가 필요하다 했을 때 얘를 썼어요. 오케이? 우리는 이걸 베타 플러스 감마만 남기게 되면 이 알파가 어디로 넘어가? 반대로 넘어가겠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알파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베타분의 1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 마지막은 감마분의 1 마이너스 감마가 되는 거겠지. 그럼 우리가 식이 분모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하트로 분리할 수 있는 거죠. 얘도 하트로 분리, 얘도 하트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총 몇 개 생긴다? 3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남는 걸 쭉 써보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에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얘를 뭐 하면 된다는 거야 이제? 얘만 통분하면 끝난다는 거지. 그럼 통분해 봅시다. 분모는 뭐로 통분이 될 거야?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알파한테 베타 감마가 곱해진 거니까 위에도 베타 감마가 곱해질 거잖아. 즉 위에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오게 될 거고요. 그 값에다가 3만 빼주면 된다는 거죠. 되니? 이제 값만 집어넣어보자.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예요? 3이죠. 두 개씩 곱한 다음에 더한 것도 얼마예요? 3이죠. 그럼 1에다가 3 빼는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잘 접근했는데 까비 원신 잘했어. 원신 방법 제일 좋아. 그거를 잘 해낼 수 있으면 원신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수학의 꽃은 원래 노가다거든. 그림과 노가다. 어디서 계산 실수했는지 찾았어. 계산 실수 어디든지 찾았어?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냥 깡으로 통분하는 것도 해볼 만한 가치는 있어.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집에서 다시 풀어봐. 깡 통분.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을 안 쓴 사람은 집 가서 이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시고요. 이 방법으로 풀거나 뭐 이해가 된 사람은 깡 통분하는 방법으로도 집 가서 해보세요. 그 복잡한 계산도 너희가 해내야 돼. 연습하시라는 거야. 자, 정리됐으면 171로 갑시다. 자, 우리가 세 근을 만약에 알거나 뭐 세 근의 합, 곱, 둘씩 곱한 더한 다음에 더한 값을 알면 우린 그 3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까 저기에 썼던 거 있죠? 그 3차 방정식에 작성을 하는 게 있었어. 근데 이 필수 예제 8번을 봅시다. 좀 식이 더러워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일단 우리한테 저런 3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그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겠대. 그럼 너희는 일단 여기서 뭐부터 찾아야 될까?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찾아야 되는 거겠죠? 세 개 더한 건 얼마입니까? 3이죠. 그 다음에 둘씩 곱한 다음에 더한 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셋을 곱한 건 얼마입니까? 요 정도는 일단 뽑아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선택은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만들고 싶은 거는 세근을 뭐로 가지는 놈?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이랑 감마 플러스 1을 세근으로 가지는 거를 만들라는 거잖아. 그럼 세워볼게요. x 3승으로 시작한다는 가정하 여기 부호 뭐 와야 됩니까? 마이너스 오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거 세 개 뭐 한 개 오는 거였지? 더하는 게 오는 거였어.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더하기 3의 x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뒤에는 부호가 뭐가 와야 돼? 플러스가 와야 되고요. 둘씩 곱한 다음에 뭐 한 개 와야 돼요? 더한 개 와야 돼. 다 써보면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 곱한 거, 베타 플러스 1이랑 감마 플러스 1 곱한 거, 감마 플러스 1이랑 알파 플러스 1 곱한 거에 x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부호는 뭐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에 이 세 개를 뭐 한 거? 곱한 게 와야겠죠.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까지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3차 방정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더러워. 그러니까 엄청 복잡해. 근데 심지어 우리가 이걸 안 쓰잖아? 그러면 우리가 못 풉니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해내셔야 돼요. 하나씩 좀 완성해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3이니까 거기에 3 더하게 되면 이거는 얼마? 6이 되겠죠? 일단 시작이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이렇게 출발이 될 겁니다. 미치죠? 얘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전개할 거거든. 그럼 요거 한번 전개해서 불러봐봐.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되겠죠? 요거 전개한 거 불러봐. 베타 감마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이 되는 거겠죠? 요것도 전개한 거 불러봐. 감마 알파 감마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되는 거겠죠. 규칙성을 좀 찾아보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몇 번 들어있습니까? 한 번씩 들어있어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즉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몇 번 들어있다? 2번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은 총 몇 번 들어있다? 3번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계산해보자. 얘 일단 몇 번 들어있었지? 요거 몇 번 들어있었지? 한 번 들어있었어요. 얘가 몇 번 들어있었지? 2번 들어있었어요. 그 다음에 숫자가 얼마 더해줘야 된다? 3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숫자로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는 거야? 플러스 7x가 될 거라는 거겠지. 자, 마지막으로 이거 세 개 뭐 한 거 갖고 오면 돼요? 곱한 거 갖고 오면 되는 거지. 곱해봅시다. 자, 요거 세 개 전개하게 되면은 일단 맨 앞에 뭐가 오겠어요? 알파, 베타, 감마가 생기겠지.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생길까? 알파, 베타, 감마,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생기고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항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나왔지? 8개 나왔죠. 우리 두 개를 곱한 거니까 나오는 항의 개수가 8개인 게 정상인 겁니다. 우린 잘 찾은 거야. 값 계산합시다. 이거 얼마라고 돼 있어? 1. 요거 3개 더한 거 얼마라 돼 있어? 마이너스 2. 요거 3개 더한 거 얼마라고 돼 있어? 거기다 1까지 더해주는 거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오죠. 근데 그 앞에 부호는 뭐가 붙어 있는 거야?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완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 좀 봅시다. 그때 x 3승의 개수가 1인 놈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구한 얘가 맞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x 3승의 개수가 뭐 2인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체 못 곱해주면 되는 거야? 2만 쓱 곱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니? 그러니까 이게 더러워요. 계산이 더러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좀 일단 기본적으로 근각계수 관계는 외워주셔야 되고요. 곱셈 공식의 변형이 좀 계속 쓰이고 있죠. 전개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습이 좀 필요하다. 오늘 어려운 건 못 나갈 것 같은데요. 지금 마치겠다는 뜻은 아니고. 진짜 재밌는 거는 오늘 못할 듯.
자, 필수 예제 9번 봅시다. 자, 3차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그때 개수들을 한번 볼 건데 x 3승의 개수는 1로 잡혔죠. 2창의 개수는 뭐라고 돼 있어? A. 1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3. 마지막에 상수항은 B입니다. 근데 우리는 A, B를 모르는데 문제 첫 번째 줄 끝에쯤에 A, B가 무슨 수라고 돼 있어? 실수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모든 개수가 뭐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야? 실수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1이라는 것과 마이너스 4도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개수가 실수인 거지. 그때는 우리가 무슨 범위 내에서 켤레근을 가진다? 복소수 범위 내에서 켤레근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근이 뭐라고 주어져 있어? 1 플러스 i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얘랑 세트인 누가 당연히 나올 거라는 거야? 1 마이너스 i는 반드시 들어있다는 겁니다. 켤레근일 거니까. 그 다음에 다른 한근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일단 알파라고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식을 좀 다시 가져올게. x 3승 a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는 0 맞나? 예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좀 해봅시다. 요거 세 개를 더한 거부터 찾아야겠죠? 근각계수를 관계를 쓸 거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지. 거기에 누구까지 더해주는 거야? 알파까지 이렇게 더했더니 근각계수의 관계로 뭐가 나온다? 우리가 지금 찾은 거는 세근의 합이지 얘들아.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둘씩 곱한 다음에 더한 걸 가져와야 되잖아. 자, 이렇게 두 개 곱해보세요. 얼마? 그렇죠. 오, 바로 되네. 2.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이렇게만 조금 써놓을까?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하면 이렇게만 조금 써놓도록 할게요. 그게 지금 근각계수의 관계로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이거 뭔가 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얘 전개하면 알파는 생기는데 마이너스 알파 i랑 알파 i는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하면 맨 앞에 있는 숫자 2랑 여기서 알파니까 플러스 2알파, 얘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2알파가 마이너스 6이니까 우리는 알파가 뭐라는 걸?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알게 된 거는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오케이? 그럼 아까 우리가 알게 된 거 여기에 넣어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이게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a가 같대. a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세 개를 곱한 건 누구랑 똑같아야 돼요? 근각계수의 관계로 마이너스 b랑 같아야 되는 거지. 요거 세 개를 곱한 것은 근각계수의 관계로 마이너스 b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거만 마무리 지읍시다. 요거 두 개 곱하면 얼마? 2. 거기에다 마상 곱하면 마이너스 6. 그게 근각계수의 관계로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b랑 같다. 그러니까 b는 얼마라는 게 나와? 6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좀 귀찮을 수는 있는데 못 푸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실수 범위에서 켤레근인지 복소수 범위 내에서 켤레근인지는 문제에서 실수로 돼 있는지 아니면 유리수라고 돼 있는지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파이팅 하셔야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조금 계산이 귀찮아질 수 있는 문제다. 숫자만 다른 문제 하나 풀고 나가는 걸로 합시다. 363번 풀어보시고 잠깐만 363번 푸시고 숙제는 171까지입니다. 363번 푸세요.
여기까지 알고 있는 건 얘밖에 없죠. 근데 이 세개를 곱하는 게 얼마나 되지? 9를 15도 쳐줘야 돼. 있어. 그래, 잘 쳤잖아. 근데 네가 요식을 밟아. 아는 게 얘밖에 없지. 그럼 얘로 알 수 있는 건 네가 세근의 곱밖에 없다 하잖아. 세근의 곱이 얼마야? 큰 가게에서 진짜? 그렇지, 5지. 그런 뜻은 얘 곱한 게 얼마가 돼야 된다? 9가 돼야 돼. 그걸로 C 결정하는 거야. 그럼 그게 결정되면 A, B도 구할 수 있다. C값이 나오겠네. C가 틀리면 C가 많이 다른 나머지 것들이 좀 이상할 수 있는 거야. 아까 그 선생님이 그러면 중간식에서도 그 둘이 보통 3을 통해서 풀수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 풀이까지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일단 지금 마무리 지어서 아직 마치는 시간 아니야? 몇 분 더 있거든? 지금 빨리 마무리 짓고 숙제는 171까지 해오셔야 되고요. 다 같이 클리니카로 내려가는 겁니다. 얘가 C가 얼마라는 거야? 1은 똑같지 않아? 얘도 내가 적어보시오. 1이랑 얘 곱하기 얘 1이랑 얘 곱하기 얘 이 둘을 더한 게 더해져. 이 플러스 I, 이 마이너스 I가 얼마야? 그게 얼마나? 그렇지. A만 A는 전부 다 없어. 없지. 조이드 실수했는지 진짜 잘 찾아야 돼. 고생했다 얘들아. 내려가자. 내 폰